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제가 독해 파트를 계속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독해 3부분, 4부분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 읽고 한두 개 보기만 잘 채우면, 빈칸만 잘 채우면 쭉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그 독이 돼서 한두 개를 잘못 메꾸기 시작하면 5문제 전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독해 3부분 조금 전략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독해 4부분은 아무래도 문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누누이 제가 대비 특강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이 10문제씩인데 반해서 독해 4부분이 20문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험을 임박했을 때는 제일 총력을 기울여야 될 영역이 의외로 독해 4부분이라는 걸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적으로 봤을 때는 1, 2, 3에서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으니까 4부분은 지문이 이미 길게 읽고 내가 읽다가 이제 문제 풀면 되겠다 생각하시지만 독해 4부분 생각보다는 50% 이상 문제를 편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한 지문에 4문제 있는데 그중에 막 2개씩 틀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4부분도 전략에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로 이제 곧 시험을 볼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길이야. 독해 3부분은 뭘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독해 3부분 빈칸의 위치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론서 같은 거 보면 독해 3부분 전략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독해 3부분에 관련된 전략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접속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상반구조도 있고 중요한 설명 많지만 한 줄로 독해 3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라 그러면 사실은 빈칸의 위치예요. 왜냐하면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는지 아니면 제일 뒤쪽에 있는지 아니면 걔 혼자서 단독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있을 경우는 앞에 절에 해당하는 그런 구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빈칸의 위치를 좀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독해 4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문보다는 문제와 보기에 신경을 써라. 이 2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시는 거랑 그냥 막무가내로 그래 내가 중국어 이거 지문도 길고 시간도 없는데 막 무조건 무작정 문제를 푸시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독해 3부분은 내가 어쨌든 빈칸의 위치를 좀 신경 쓰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독해 4부분은 무조건 문제랑 보기 먼저 봐야겠다라는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차분히 가보도록 할게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빈칸의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접속사가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남들 다 맞출 거니까. 접속사는 HSK 4급, 5급 때부터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그 배운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구어체가 서면어로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접속사 공부해 두시면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 중에 하나로 예문을 들어볼게요. 모른 A 하이시비 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기로 제시돼 있잖아요. 빈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71번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점하고 여기 빈칸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데 또가 들어가 있으니까 빈칸 앞에 오른 A 하이시 B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 또나 하이로 연결이 되겠다만 가지고도 이 한 문항을 맞출 수 있잖아요. 해석을 안 하고도.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이건 너무 확신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뭔가 막 접속사를 막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총정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접속사를 꼭 신경 써야겠다. 근데 접속사가 사실은 지금 제가 총정리 시간이고 한눈에 알아보는 거라서 접속사를 쫙 정리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사는 10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 요새 나올까 말까. 왜냐면 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접속사 문제는 쉬워서 10문항 중에서 뭐 한두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근데
한두 문항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맞춰야죠. 남들은 맞추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접속사라는 그 이론적인 거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독해 3부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대명사 자체가 굉장히 큰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들어갈 앞 자리에 반드시 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얘를 이 책, 저 책이라는 그 대명사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으면 이 책이라고 안 쓰겠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근데 이 책은 말이지 하고 대명사는 앞의 내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보기에 이게 제가 보기라고 말씀드렸죠. 밑줄을 이렇게 빈칸에 채워진 게 쩌시에 찌수가 나와 있어요. 내가 찌수가 호르몬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쩌시 찌수라는 애를 이 찌수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이 빈칸 앞에는 찌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이미 시험을 보러 가는 상황이야.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어.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막 단어를 몇천 개씩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단어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는 그 시험 시간에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접어두세요. 하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를 몰라도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추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라는 게 단어보다는 대충 이제 말의 그 이어지는 이음새가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6급 정도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받았다는 건 앞에 지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기로 주어져 있으면 이 지수를 보고 그래 여기에 이 빈칸에 이 문장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시다. 내가 독해 3부분을 풀어. 이제 71번부터 80번까지를 풀 거야. 그러면 보기 먼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지문을 집어넣을 건데 보기 분석할 때 무조건 접속사, 대명사 내가 신경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빈칸의 위치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기 내용에 빈칸에 여기 내용에 뭐가 있냐면 위가 나와요. 위는 뭐뭐 와인 거 아시죠? 그죠? 울 때의 감정과 관계가 있대요. 자, 이 문장 봅시다. 주어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이 있대. 뭐가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연관이 있대. 뭐가?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요. 절대로 문장 제일 앞에 오거나 단독 문장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에서 연결돼서 끊어지는 이 빈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이 단어 어휘량이나 독해력보다는 구조적인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 자체가 그래 니네가 6급까지 왔는데 단어도 물론 단어겠지만 언어가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인 6급 정도로 고급 중국어를 구사할 정도면 중국어 문장에 대한 이해와 구조적인 분석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독해 3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단어적인 것보다 지금 들은 이 접근이 사실 독해 3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를 보실 때 불안정한 문장이 있는지 완정한 문장인지 이 요소를 확인하는 게, 이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2번의 핵심 전략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였다면 3번, 4번 전략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공략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반 구조 파악하기는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되게 전체적인 구조적인 걸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놓치기 또 쉽고 그리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절기랑 동절기를 비교하는 문장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학적으로도 더운 나라, 추운 나라의 건축이 다를 수 있고요. 기후도 봤을 때 따뜻한 지역이랑 그다음에 추운 지역이랑의 기후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해서 지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상반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면 빈칸 앞에 이제 문장을 보시면 시아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레파토리, 완전 클리셰예요. 이 여름이 나오면 느낌상 뒤에 분명히 겨울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계절과 비교를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후에 관련된 지문이었거든요. 북극의 해빙이 녹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얘기하는데 펀하오가 나오면 내용이 지금
서로 나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방법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식이요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얘기를 하려면 식이요법과 운동 사이에 펀하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이와 반대로 동절기에, 그러니까 계절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이랑 나를 비교를 해요. 그럼 이 사람 키를 얘기했어요. 그 사람 키가 얼마야? 그럼 나는 하고 내 몸무게를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이 사람을 비교할 경우 이 사람에 대해서 키를 얘기했으면 나도 키를 얘기해야죠. 이 사람의 키는 170인데 내 키는 164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키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몸무게를 얘기한다는 거, 문장이 지금 통일성 있게 잘 논리적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주제 자체가 키면 키로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에 했던 얘기에 반대 상황인데 똑같은 얘기를 겨울철에 할 거란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앞에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 보기 자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얼음이 어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줄여요. 뭐를 완화시키냐면 온도가 떨어지는 걸 완화시킨대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도 문과생이거든요. 문과생이 이런 과학적인 지문을 얘기할 때 이해하기가 되게 벅찬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냥 구조적으로 보시는 거야. 아, 또 낮출 수도 있대. 얘가 떨어지는 걸. 근데 앞에 문장을 보시면 특별히 어쩌고저쩌고해서 대규모 뭐가 하고 바로 빈칸 앞에 보시면 이 과정 중에서 또 이 열이 나와요. 열 에너지가 뭘 완화시킨대요. 얘 상승을. 그럼 이와 반대로 뭘 줄일 수 있어요? 얘가 기온이 떨어지는 걸. 완전히 대꾸를 이루고 있죠.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 구조를 봤을 때 아무리 과학적인, 왜냐하면 독해 3부분은 과학적인 전문적인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문과생인 나의 입장, 이과생인 분들도 중국어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학적인 지문이 만약 학생이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학 시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앞에서 상승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킨다면 뒤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나라고 해서 보기 중에서 이 문장을 고를 수 있는 게 세트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드렸어요. 상반구조 기억해라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죠. 상반구조는 거의 과학적인 지문, 과학과 관련된 지문에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4부분을 갈 건데 4부분은 사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겼을 때 다른 것들도 조금씩 공부를 하지만 독해 4부분을 시간 안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정확하게, 근데 문제를 풀 때 다짜고짜 그냥 문제를 푸시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한 문제당 1분으로 20문제 풀 때 20분을 정해놓고 스톱워치 정해놓고 그러고서는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한 지문에 4문제가 딸려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럼 빨리 지문에서 부작용만 찾으면 돼요. 그죠? 지문에서 부작용을 찾고 나서 그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보기 내용에 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역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독해 4부분은. 오늘 들은 이 전략대로 문제 푸셔야 돼요. 이제 지문을 읽다 보니까 여기 부작용이 나와. 부작용이 나오네. 그러고 여기서 더 이상 읽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보기를 읽으면서 나중에 대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을 봤으니까 적어도 내가 단어를 모르면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라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토하거나 설사하는 등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던가 아니면 순간적인 어지러움 중에 온대. 근데 이게 윈이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군인군자에 날일자가 있어요. 해가 여기 위에 동그랗게 떠 있는 거야. 어지러워요. 이게 어지럽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U급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순간적인 어지러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이 4가지 정보 중에서 뭐가 있는지 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읽고 보기를 지금 보고 왔으니까 보기 내용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딴 뒤에 더윈이라고 나와요. 유사 표현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더 봐도 다른 구토를 한다던가 설사를 한다던가 다른 그런 정보들은 없어요. 그럼 난 뭘로 고르면 돼요? 어지럼증.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 긴 지문을, 그 난이도 높은 지문을 다 해석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제자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이 화시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럼 문제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작용에서만 찾으면 되고, 단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기랑 비교해서 보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풀지 않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나 중국어 좀 해. 다 읽고 풀 거야. 물론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 2시간씩 주고선 천천히 읽고 풀어 그러면 풀 수 있죠. 20분 동안 20문항 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5개 지문 중에서 5개 지문이 다 쉽진 않아요. 요새는 5개 지문이 다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4 부분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독해 3, 4를 한꺼번에 정리하게 빠르게 넘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 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오늘 독해 3부분 배웠던 부분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독해 4부분 내가 문제와 보기에 신경 써서 가겠다. 시간 생명이야. 이 생각, 아마 시험 현장에서 제가 한 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가셔서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특강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